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정훈스쿨의 박성훈입니다.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 시점에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제도가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진입해도, 그러니까 창업을 해도 됩니까?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물론 어떤 관점과 어떤 목적 하에서 이 사업을 이제 계획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정부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은 이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사업을 조금 제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가 있습니다. 이 6조에서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 기본계획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당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당용 규정, 그러니까 반드시 하여야 한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연도별 장기요양 급여 대상 인원 및 재원 조달 계획, 연도별 장기요양 기간 및 장기요양 전문 인력 관리 방안, 그리고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인 등의 장기 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또한 규정하고 있어요.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는요, 어떤 그때그때마다의 이슈나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5년짜리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5년 단위의 이 기본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이 기본 계획에 맞춰서 진행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또한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었고요. 또 2018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져서 현 시점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장기요양 기본 계획의 내용 중에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기능 재정립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인복지법 제3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2항에서는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제2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서는 이러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기능 재정립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기능 재정립은 지금 여러분들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주거형, 이걸 이제 일상생활 지원형이라고 하는데, 이 주거형과 그다음에 치매 전담형, 그다음에 통합 재가 기관으로 이제 기존 공동생활 가정을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좀 다시 정리하자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이제 기존의 기능을 전부 다 개편해서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하게끔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이 장기요양 기본계획상의 방침입니다. 또한 앞으로 만들어질 이 신규 공생들, 즉 신규 요양 공동생활 가정 역시도 이 주거형과 치매 전담형으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즉 주거형과 치매 전담형의 목적으로만 운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거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현재 공동생활 가정의 시설 및 인력 배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시설과 인력 기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죠. 시행규칙을 봤더니 입소 정원 1인당 연면적 20.4제곱미터,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명, 그리고 요양보호사 정원 3명당 1명씩, 그 밖에 뭐 위생원이나 조리원과 같은 인력들을 배치를 하게 되어져 있고, 뭐 그런 규정들을 그대로 이제 준수를 하고요. 또 재밌는 게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 전 신체 수발, 시장 보기, 병원 이용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일상적 돌봄 수준의 서비스만을 이제 제공한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중증 환자들, 그러니까 중증 상태에 있는 분들, 주로 이제 장기요양 등급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시죠.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3등급 이하에 계신 분들만을 모실 수 있는, 그분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주거형 일반생활 지원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이제 정립 모형이에요. 그래서 신규 입소 노인의 자격 기준을 경증, 현행 이제 계획상에는 3등급 이하 노인만 입소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방침도 설계를 해놨는데, 기존 공동생활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1, 2등급 노인 및 향후 중증화로 인해서 이제 3등급 받으셨던 노인들 중에서 뭐 1급이나 2등급 판정을 받는 노인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요양시설로, 즉 10인 이상 정원을 갖고 있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중에서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본인의 선택으로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원칙적으로 이 주거형 일상생활 지원형 시설의 이용자는 3등급 이하의 어떻게 노인만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이제 이 장기요양 기본계획상의 방침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임차 건물에서 많이들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수가가 있죠. 이 수가가 1등급서부터 시작해서 5등급도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이 위로 갈수록 수가가 많이 지불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1등급 쪽으로 갈수록 수가를 많이 지불받죠. 이제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등급 이하로만 입소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많이 청구를 하지 못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기존의 공동생활가정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1, 2등급 어르신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마 경영상에는 반드시 이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이제 치매 전담형인데, 치매 전담형 공생의 이용자 시설 기준 등의 일부를 완화시켜서, 그래서 치매 노인 입소 비중을 완화시켜서 현재 2등급 이하 및 치매 인정 노인이 100% 입소해야 되는 조건을 공생 같은 경우에는 뭐 예시까지 주어졌는데 70% 이상으로 완화시키고, 2등급 이하 치매 노인으로 치매 전담형 공생의 입소 후 1등급으로 등급 조정 시 계속 거주를 허용하지만 가급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요양시설로 전원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제 이 기본계획상의 방침입니다. 사실은 이 제도는 현재 이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요양 공동생활 가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들이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재가 기간인데, 주거 기능을 가진 공동생활 가정이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통합 재가 기간으로 바꾸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현재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고 계신 이제 시설장님, 대표자님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이 장기요양 기본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주거용 치매 전담형 통합 재가 기간 이 셋 중에 하나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1, 2등급 환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매 전담형도 좀 그런 것이 있죠. 통합 재가 기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주간보호 중심형 통합 재가 기간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생활 가정을 하나만 운영하시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평수가, 그러니까 전체 면적 규모가 이 주간보를 넉넉하게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공동생활 가정을 한 자리에서 2개, 3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제 헐어서 이제 공동생활 가정은 이제 벽으로 벽체를 가지고 이 공동생활 가정을 각각 분리를 시켜 놓은 것이 일반적인데, 그걸 이제 헐고 새롭게 인테리어 또는 대수선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이런 전환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이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주거 환경 기준을 신설하겠다라고 이 기본계획에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일반 상가 건물을 지향하고 1층에 설치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현재까지는 공생의 시설 기준, 인력 배치 기준 등을 갖추면 공생으로 신고하여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근거해서 공생의 시설 기준과 인력 배치 기준 정도만 갖추면은 그냥 신고해서 설립을 할 수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공생이 위치 가능한 주거 환경, 즉 시설 내 공간에 대한 요건 이외에도 시설 밖 주거 환경에 대한 기준 등을 추가시키는 것을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주택가, 즉 마을과 동떨어진 곳, 일반 상가 건물 등에다가 이 공동생활 가정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양하겠다, 즉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방침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더 좀 주의하실 게 이 소유권 취득 문제인데, 임차이한 시설 운영이 가능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관 설치지 소유권 취득 의무화 규정이 신설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10인 이상 정원을 갖고 있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 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만 이 소유권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도 결국 소유권, 즉 대표자나 또는 시설장이 내 건물을 소유해야만 이제 시설 설립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 기본 계획상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었을 때, 사실 정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장기요양 보험법상에서는 이제 시설급여 제공 기간이죠. 이 기능의 이 재정립을 통해서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의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역력합니다. 지금 이제 신규로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사업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조금 고려하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만 저는 관련된 정보를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이고요. 이 이야기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